여기 금매화 종류 꽃이 피었는데요. 너무 탐스럽게 피었어요. 색깔도 진한 살구색 같아요. 금매화는 백두산이나 이런 곳에 가면 볼 수 있는 미나리아 야제빛과 식물인데요. 이 친구는 그 친구보다 훨씬 더 화려하네요. 그런데 금매화 속에 속하는 친구고요. 위도가 좀 높은 곳에서 자라는 금매화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꽃이 마치 연꽃처럼 여러 겹이 안쪽에 있는 암술과 수술을 감싸고 있어서 마치 연꽃 펼쳐진 것 같아요. 매우 아름답습니다. 몽골에서 본 친구 중에 거의 한두 손가락에 꼽을 만큼 예쁜 친구인 것 같아요. 여기 반가운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친구예요. 분홍바늘꽃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개체수가 워낙 적고 일부 지역에만 분포하고 있어서 매우 희귀한 종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친구인데, 몽골에서는 비교적 개체수가 많고 여기저기서 자주 보이네요. 분홍바늘꽃이 대규모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광경일 것 같아요. 분홍바늘꽃이 여기저기 나타나긴 하는데 여기는 군락이 정말 크네요. 지금 한창 꽃이 만개를 해 있습니다. 이 친구도 무한화서, 그러니까 꽃이 계속 피는 종류여서 아래쪽에는 이미 꽃이 지고 열매가 맺어져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 꽃이 한창 펴 있는 부분이 있고, 위쪽은 이제 꽃봉오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한 꽃 안에서 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무릉도원 같고요. 천상의 화원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해발 1830m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산정 호수에 와 있어요. 호수라고 하기보다는 산 정상부에 있는 이탄습지, 굉장히 넓은 이탄습지 한가운데 와 있고요. 남한에서는 보기 어려운 사초 종류가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초나 벽과는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잘 소개 안 하는데, 이 친구는 생긴 게 워낙 독특하고 이뻐서 소개해 드릴게요. 꼭 새 깃털 같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황새 같기도 한가 봐요. 그래서 황새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친구고요. 남한의 요거 비슷한 친구 중에 강원도의 깊은 산속의 산지습지에 가면 작은 황새풀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보다 이 친구는 키도 훨씬 크고요. 여기는 꽃이 하나 달렸잖아요. 하나가 달렸는데 작은 황새풀, 큰 황새풀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친구들은 꽃이 여러 개가 한 꽃자루에 달립니다. 그런 차이들이 좀 있어서 구분이 가능하고요. 이 친구는 무슨 황새풀이 아니라 그냥 황새풀이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사초과 중에 이렇게 독특하게 생긴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큰 절구대라고 하는 보라색 공처럼 생긴 꽃을 가진 식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는 친구고요. 꽃이라고 하기에는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꽃들하고는 많이 다르죠. 색다르게 생겼어요. 몽골에서도 이 친구를 재밌는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몽골인들은 큰 절구대를 아기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동글동글하고 복슬복슬한 아기곰하고 꽃 모양하고 잘 어울리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잎은 국화과의 엉겅퀴 종류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날카로운 가시도 있고요. 뒷면은 하얗게 털도 나 있고요. 이 친구는 지금 좀 키가 작은 편에 속하는데, 키가 큰 친구들은 한 60cm, 70cm 그 정도까지 큽니다. 바람꽃 종류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8월 초고요. 몽골은 8월 말이면 첫눈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람꽃 종류들은 꽃이 남아있는 개체들이 거의 없는데, 이 친구만 아직 꽃이 남아있네요. 이 친구는 우리나라 이름은 없어요. 중국에서부터 몽골을 걸쳐서 러시아 쪽에 분포하는 친구라 우리나라 이름은 없는데, 아네모네 시비리쿰이라고 하는 학명을 가지고 있어서 시베리아 바람꽃이라고 불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줄기에 털이 빽빽하게 나 있고요. 꽃은 한 줄기에서 3개에서 한 5개 정도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연글면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기 우리나라에서 섬유질을 얻기 위해서 또는 기름을 얻기 위해서 재배하는 종인데요. 아마라고 하는 종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야생에는 자생하지는 않을 거고, 여기는 야생 아마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둥그런 씨앗 있죠? 이 씨앗으로 아마유를 채취해서 건강식품으로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 식물체에서는 섬유질을 뽑아서 린넨을 만드는 데 쓴다고 합니다. 그 병원에서 쓰는 의료용 섬유들 있죠? 이 아마의 섬유를 뽑아서 그 린넨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초지로 나오니까 잔대 종류도 있습니다. 꽃은 우리나라 잔대하고 많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조그만 초롱 같은 꽃이 이렇게 얼망졸망하게 피어서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이 친구도 다른 몽골 식물들처럼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잔대 종류에 비해서 잎이 선형으로 좁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몽골 식물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건조한 곳에서 살다 보니까 수분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쪽 친구들이 그렇게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초롱꽃과 식물인데 꽃이 여러 개가 방망이처럼 모여 피는 친구가 있어요. 초롱꽃과 초롱꽃 속에 속하는 친구거든요. 자주 꽃방망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초롱꽃과 친구들은 꽃을 한두 송이를 화려하게 외롭게 피우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송이를 피우더라도 좀 간격을 띄워서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꽃방망이 친구들은 이렇게 여러 개의 꽃이 한데 모여서 핍니다. 그 모양을 보고 꽃방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 중에서도 자주 꽃방망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백두산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초롱꽃과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솔채꽃 종류입니다. 꽃은 우리나라 석회암지대나 설악산 같은 곳에서 보는 꽃 색깔 구조 비슷비슷한데요. 이 친구도 다른 친구들처럼 잎이 굉장히 얇게 갈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솔채꽃은 이렇게 좁게 갈라지진 않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에 사는 솔채꽃하고 좀 다른 모습들입니다. 여기 엉겅퀴 속 식물인데 땅바닥에 딱 붙은 친구가 꽃을 피우고 있어요.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엉겅퀴 종류이기는 한데 중국에서 러시아까지 분포하는 엉겅퀴 종류이긴 한데요. 여기는 지금 초원이어서 양하고 말들이 끊임없이 풀을 뜯어 먹어서 풀 높이가 5cm 정도밖에 안 되는 풀밭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이 친구들이 선택한 전략은 땅바닥에 붙어서 꽃을 피우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항상 이렇게 땅바닥에 붙어서 꽃을 피우는 건 아니고, 교란받지 않는 곳에서는 한 30cm 이상 높은 곳으로 꽃대를 올려서 거기서 꽃을 피웁니다. 사실은 교란만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한테 가장 좋은 건 매개곤충들을 불러 모으고 씨앗을 멀리 보내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조건은 높은 곳에서 꽃을 피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다음 선택으로 이렇게 땅에 붙어서라도 꽃을 피워서 자손을 번식시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들은 땅바닥에 붙어서 자라기도 하고 위로 솟아서 자라기도 하고, 그 상황에 맞게 모습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형태의 망초 종류가 있습니다. 작은 꽃잎들이 머리카락 나듯이 나 있고요. 꽃받침에는 잔털, 솜털 같은 것들이 빽빽하게 나 있어요. 줄기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망초에 비해서 꽃망울도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몽골에서부터 러시아 쪽으로 해서 분포하는 망초 종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귀하종이죠. 망초나 개망초들은 키가 크고 빽빽하게 자기들끼리 아주 큰 군락을 만들어서 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친구는 키도 작고요. 키에 비해서 꽃봉오리가 굉장히 커서 꽃잎은 그냥 갓난아기 솜털같이 몇 개 안 되고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데, 이 꽃 봉오리가 커서 그런지 멀리서 보면 앙증맞은 게 참 귀엽고 예쁩니다. 여기 민들레 종류인데 좀 잎이 독특하게 생긴 친구가 있습니다. 몽골 고유종 민들레라고 하네요. 이 몽골에 와서 본 식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건조하고 추워서 그런지 선형 잎을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민들레 종류들하고는 다르게 잎이 좁은 선형이에요. 꽃 형태는 민들레하고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쪽 총포 모양들도 살펴보면 우리나라 산민들레하고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 연분홍색
풀꽃이 만개를 했습니다. 몽골 초원부터 시작해서 습지 전체적으로 이 토풀 종류가 제일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종류의 토풀이고요. 아시아의 북쪽 지역에서 분포하는 토풀 종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분홍색이 조금 진한 축에 속하는 개체고요. 이거보다 조금 옅은 색을 보이는 그런 친구들도 자주 나타납니다. 잎 모양은 우리나라 토풀보다는 서양 토풀하고 비슷한 깃털 모양으로 갈라지는 게 2번 갈라지는 형태로 잎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풀은 한 번만 갈라지는 특징이 있는데 서양 토풀은 이렇게 2회 우상으로 갈라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우리나라 토풀보다는 서양 토풀하고 많이 유사한 친구 같습니다. 여기 부추 종류인데 속이 비어 있어서 꼭 파처럼 생긴 부추가 있어요. 물론 파도 부추하고 굉장히 가까운 친구입니다. 같은 속에 속하니까요. 그래서 몽골에 있는 부추 속들 보니까 완전히 파처럼 생긴 부추들도 여럿 있더라고요. 그리고 몽골에 부추 속 친구들이 한 20-30종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친구는 초지하고 물가 주변에서 자라는 부추 종류라고 합니다. 꽃이 원예종으로 키워도 될 만큼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아래쪽은 파처럼 통통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하얀색 꽃을 피우고 있는 부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부추하고는 좀 모습이 다르죠. 우리나라 부추들은, 산에 있는 부추들은 대부분 분홍색 꽃을 피우는데 여기는 하얀색 꽃을 피우는 부추도 있고요. 파처럼 생긴 부추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부추들이 몽골에 살고 있습니다.